오늘 리뷰할 책은 현대 판타지 소설인 맹수의 도시입니다. 조폭 두목이 된 흑수저가 서울 강남을 무대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기득권 세력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작품인데요. 현 시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면서 왜 판타지 소설로 장르 구분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독자들에게 아주 통쾌한 대리만족을 주는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주인공의 활약을 실현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이 대리만족의 효과는 그래서 꽤나 큽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이 돼서 최악의 인간 말종들을 처벌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통쾌함, 후련함을 갖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죠. 굳이 영화로 비교를 한다면 베테랑, 또 내부자들, 아저씨와 같은 작품을 선호한 관객이었다면 이 소설이 마음에 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충의 개요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고 또 연식이 좀 있는 독자라면 맹수의 도시를 읽고 나서 곧바로 두 개의 소설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홍신의 인간시장과 이원호의 밤의 대통령인데요. 조금 더 외연을 넓히자면 한영호가 쓴 비스트도 비슷한 부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맹수의 도시는 인간시장과 또 밤의 대통령과 설정, 등장인물, 이야기 전개가 거의 흡사한데요. 인간시장의 주인공 장총찬, 또 밤의 대통령의 주인공인 김원국, 맹수의 도시의 주인공인 마도수, 이 세 명 모두 출중한 싸움 실력을 가진 조폭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이들은 조폭이면서도 조폭을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약자의 편에 서서 진정한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고자 하죠. 차이가 있다면 장총찬이 전통 무술 고수로부터 표창수를 비롯한 무술을 사사하고 조금 일상에서는 좀 시니컬하고 유머러스한 반면 김원국은 밤의 대통령이라는 위명답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치, 경제까지 망라하는 위상을 자랑합니다. 두 사람에 비하면 마도수는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서울 강남을 기반으로 해서 어머니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경쟁 조폭들과 또 재벌그룹 후계자와 싸우는 게 고작이죠. 이미 인간시장과 밤의 대통령을 읽은 독자라면 이 작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마도수는 아버지 사업 실패 후에 어머니와 동생 도영과 함께 삽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이 가족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어머니의 교통사고와 도영의 실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마도수는 가해자의 애인인 이미수를 만나서 그녀의 자백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에 엄청난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깨닫고 가해자인 김영태를 잡으려 하다가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 살인 혐의로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마도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싸움꾼으로 거듭납니다. 출소 후에는 동생의 실종 이유를 밝히고자 동생의 친구들을 하나 둘씩 만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교도소 후배의 소개로 신사동파 보스를 알게 된 마도수는 복수를 위해서 신사동파 차기 보스가 되고 자신과 또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원수를 찾고자 합니다. 선열낭장한 조직 간의 혈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면서 마침내 마도수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둠 속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는 초중고 도덕 시간과 윤리 시간에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소설 작품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법을 배우죠. 하지만 사회에 진입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다 이론에 불과하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교과서에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권선징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는 유전무죄의 원칙이 통한다는 걸 잘 알게 되죠.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은 사법부의 심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고요. 그런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소시민들은 고작해야 분노가 담긴 욕설로 허탈한 심정을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우리처럼 서양도 다르지 않아서 영화나 책에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사법제도 대신에 악을 응징하는 악의 세력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과 윤리로 손발이 묶인 정의의 사도와는 달리 악의 사도는 진짜 악을 처벌하는데 가차없거든요. 아주 통쾌하고 화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맹수의 도시의 주인공 마도수도 역시 조폭의 보스로서 온갖 폐악을 일삼는 진짜 악의 세력들을 잔혹하게 말살합니다. 주인공 마도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소시민 독자들, 우리와 같은 독자들의 내면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마도수의 복수행에 독자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악당들이 아주 악랄하고 또 악질적일수록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리와 부패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작가는 조폭, 또 부패경찰, 검사, 정치인, 외국인 용병, 언론인, 사채업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아주 갖가지 폐악질을 시킵니다. 이들의 횡포가 극렬해질수록 독자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마도수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마도수는 인정사정 안 빠지고 악당들을 박살내는데 그 수준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눈알이 튀어나오고 손발목이 날아가는 건 예사고요. 이렇게 악당들이 처절하게 죽어나갈수록 독자가 느끼는 쾌감지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정의구현이기 때문이죠. 독자들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답답하고 또 억울한 심정을 마도수라는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아주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후련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 작품의 장르 구분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이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어떻게 판타지를 구분했을까를 본문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니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마도수의 말도 안 되는 전투 능력입니다. 마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싸움이란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또 아주 말라깽이였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고릴라에 가까운 전투 능력을 갖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설정이야말로 바로 판타지스럽다는 거죠. 마도수가 비록 키가 거의 2m에 가까운 거한이긴 하지만 본문처럼 인간의 허벅지살을 맨손으로 뜯어낸다거나 또 상대의 목을 힘만으로 뽑아낸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무협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 외국인 용병들이 포함된 적 40명을 혼자 단신으로 죽이는 엄청난 전투 능력 또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이 소설을 판타지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마도수와 부하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반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엄청난 패싸움을 벌이는데도 검찰, 경찰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압구정파, 대치동파, 또 다른 조폭들, 심지어 인신매매 조직인 동생 친구들 조직하고도 수백 명이 붙어서 죽고 죽이는 전투를 여러 차례 벌이는데도 경찰이나 또 언론, 검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러한 점들이 조금만 더 가미가 됐다면 이 작품이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또 개연성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소홀히 하고 너무 대리만족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조폭들과 적들을 무찌르는 데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짜임새가 오히려 헐거워졌다는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 맹수의 도시는 사회 비판 소설이자 장르 소설로는 나쁘지 않지만 일반적인 문학 작품으로 보면 개연성과 리얼리티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총 별점은 바로 별 2개입니다.